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 유럽 전체에 번지면 어떡하지 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결성이 돼요. 그죠? 누가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등등이 자기 나라에 이게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치려고 하는 차에 괜찮은 인간이 하나 나타나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나폴레옹. 예,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우리 정구칠 선생님이 맞춰주셨네요. 박수부터 합니다. 박수. 제목이 예. 나폴레옹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뻐. 자연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 SNS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문학은 인성과 관계를 잘 엮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사 신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움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목차는 세 가지로 정해 봤습니다. 나폴레옹은 과연 어떤 영웅일까? 여기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한번 보고요. 이 나폴레옹은 정신이 얼마나 건강했을까? 또 정신이 건강한 만큼 육체 건강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이런 순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옆에 있는 그 그림 이미지를 보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기 알프스 산이 있다. 저 산맥을 넘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줄게. 용기를 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내 사전엔 그다음에 불가능이 없다. 이야,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다 같이 박수. 그런데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강사야 이게 맞다 이러신 분들은 깨알처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지요. 나폴레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 얼굴이 헬쑥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헬쑥해요, 헬쑥. 그리고 몸이 날씬해요, 날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프랑스가 그냥 다시 점령을 해요. 그래서 난세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시카 독립을 위해서 이 아버지, 나폴레옹의 아버지가 애씁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 잘 사는 부유한 귀족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기우는 거예요. 코르시카 섬이고 독립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째까닥 바꿉니다. 이 아버지가 뭘로요?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고 독립 안 하는 쪽으로 딱 바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귀족 자기를 받게 됩니다. 자기를 받아야만 자식이 귀족층에서 훌륭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살 때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육군 사관학교 격인 이런 소년 육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찍 들어갔죠. 일찍 들어간 데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프랑스로 이사를 오게 되고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자,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우리 분 계실까요? 기억 안 나도 돼요. 플루타르. 건강책 아닙니까? 무슨 책? 건강책. 이야, 비슷하게 맞출 뻔했어요. 영웅책이었습니다. 영웅책. 플루타르코스 영웅전해서 26명의 쌍을 해서 52명의 영웅을 비교 분석한 이런 책입니다. 난세 영웅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어린 나이에 나폴레옹이 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야망, 목표 이런 것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기를 너무 잘 만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이 그냥 막 불에 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뭐 왕정을 해야 되냐 민주로 가야 되냐 공화정을 해야 되냐 뭐 말이 많았어요. 이때 이제 난세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20세 초반에 국내를 진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환영을 하죠. 자,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타난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 마치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이런 세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유, 자유! 맞췄어요. 또 평화. 평자는 맞았어요. 프랑스 국기 세 가지 극인데. 그렇죠. 맞아요. 평등. 평등, 오케이. 또 하나. 맞아요. 그 다음에 박애입니다. 박애. 자유평등 박애 이런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모든 원정 사령관으로 배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제 젊은 놈이 너무 힘을 쓰니까 요거 봐래 권력을 탐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외부에 내보내자 해서 외부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군 총사령관을 맡아서 이제 가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점령을 쫙 하고 한 군데 더 남아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점령하라고 전가를 해서 이집트를 싹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늘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어쨌든 이 강을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나라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전부 망하게 되거든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누구를 이 영국군 이제 해전을 벌여요. 해전. 트라팔가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넬슨 제독이 장군이죠. 영국군 장군이에요. 자, 여기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게 이겼을까? 졌을까? 어떤 걸까요? 이야, 완패했습니다. 완패. 정말로 완전 패하고 말았죠. 패했는데 그러면 패했으니까 이집트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패망을 했죠. 그런데 이 여행이 나폴레옹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나폴레옹은 그 이집트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정답은 탈영이었습니다. 탈영. 총사령관이 지 혼자 도망을 나와가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군사들은 그대로 명령을 해서 네가 이거 지휘해라 해놓고 혼자 도망을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시면은 실패해도 기죽지 않고 웃으면서 이제 다시 군사력을 기릅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 길러서 다시 침략을 해요. 어디를 직접적으로 영국을 공격하게 되죠.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때만 해도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촉망받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런 까닭에 아주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아주 그 힘없는 이런 병사들을 단시간에 최첨단 정예부대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루어서 영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영국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제 해전이 아니고 육상에서 싸우게 돼요.
이 전투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이 전투가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워털루 전쟁. 이야, 우리 저 정구철 쌤한테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이야, 맞아요. 예, 봐봐요. 정말로. 워털루. 예, 봐봐요. 워털루 하면서 노래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워털루 전쟁에서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박살났어요. 예?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자, 워털루 전투에서는 초반에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이겨버렸죠. 예.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영국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그때 당시 이름이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 독일인가요? 예, 여기서 옆구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구철 선생님 말씀처럼 패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예, 영국을 감히 치는 나라 대영 제국인데 대전 때마다 그랬어요. 영국을 감히 넘보면 안 되죠, 그렇죠? 적당한 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패했습니다. 패하고 돌아와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요? 왕정이죠. 이제 자기가 일통령이 됐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국과 교섭을 끊으라. 무역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들었는데 한 나라가 고집을 피며 듣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도 아닌 나라인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이것 봐라, 버릇을 좀 고쳐놔야지 해서 침공을 합니다. 가감히 그냥 질주해서 가게 되죠. 자, 이때 가게 되는데요. 알프스 산을 넘거나 뭐 이렇게 짐을 싣고 갈 때에 가장 빠른 짐꾼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말. 말 중에서 어떤 말? 좋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예. 오래 끈기 있고 꾸준히 갈 수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백마. 백마. 자, 짐꾼은 노새입니다. 노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짐이 있을 때는 노새를 활용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러시아를 총 공격을 해서 가요. 그런데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고 그냥 질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뭔가 봤더니 러시아는 계속 져주면서 모스크바까지 물러가고 계속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물러갔다가 여기서 계속 질주해서 오는데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아무리 들어가도 식량이 없었어요. 왜요? 전략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전부 다 빼돌렸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평등박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거기를 지배를 했잖아요. 정복을 딱 한 뒤에는 일정한 양만 군량미로 채우고 나머지는 다 자유평등박애로 그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당한 족속들이 모두 여기에 갖다 상납하는 게 너무 좋다고 자유평등 박애가 막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군량미로 보급을 하게 되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모스크바에서 이제 러시아가 총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결국 붙잡히죠. 붙잡혀가지고 영국, 러시아 등의 연합군에게 어디로 유배를 가게 돼. 유배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도망을 쳤군요. 엘바 섬으로. 예, 엘바 섬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예, 도망을 쳤다가 기회를 염탐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에 약 100일, 정확하게는 94일인데 100일 천하를 해요. 그래서 100일 천하를 하지만 결국은 다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예, 유배는 어디로 갔을까요?
섬이 하나 세인트 있어요. 헬리나 섬. 이야, 예, 우리 이미영 선생님께서 맞추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1막이 끝이 났습니다. 예. 자, 나폴레옹의 리더십을 한번 보시면은 난세의 국내 진압을 너무 잘해서 이 명망이 하늘을 찌르니까 국내에 있었던 거물급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저놈 권력 야욕이 있다 해서 원정사령관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사령관이 되었어도 저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용기를 내서 싸우자 해서 이제 유럽 전역을 제패하게 되죠. 이때 이제 리더십을 보면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 한마디로 전부 다 좌우를 했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언어 폭력을 엄청나게 구사했다는 거죠. 예. 예, 언어 폭력 어떤 게 언어 폭력일까요? 이때 당시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얻은 와이프, 아내, 연상의 여인. 그래서 연상의 여인 노래가 나왔는지도 몰라, 그죠? 아, 우리나라 노래였던가요? 죄송합니다. 조세핀이죠. 조제핀이라고도 하고 조세핀이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어니까 뭐 멀스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세핀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는 장군의 와이프였습니다. 아기도 낳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상관의 와이프가 다시 되었죠. 그 상관의 와이프를 자기가 뺏었습니다. 예, 홀딱 넘어가지고 뺏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조세핀입니다. 근데 조세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권력 야욕이 굉장히 많고 사치스럽고 남자를 홀리는 아주 적극적인 아양을 잘 뜨는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모도 한껏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부귀 영화만 누리다가 일찍 죽었어요. 예, 일찍 죽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조세핀 이 나폴레옹에 와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들해졌죠. 그래서 두 번째 장가를 갑니다. 두 번째 장가를 나폴레옹에 가는데 누구한테 갔을까요? 당시에 오스트리아 공주죠. 공주 마리 루이스 여기에 장가를 가서 나폴레옹 2세를 하나 얻게 됩니다. 예, 얻게 되고요. 아,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여성 편력 또는 애인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몇 명쯤 될까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빼고.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자, 한번 예측해 보세요. 예측. 예. 예측을 한다면 수없이 많습니다. 예. 수없이 많은데 이름을 잘 알려진 것만 해도 마리아를 비롯해서 딱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모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사생아로 키워졌죠. 예.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언어 폭력을 조세핀에게도 했고 하녀에게도 했고 부하에게도 했고 집에 있는 기른 짐승 그냥 죽일 듯이 욕설을 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의 몸 건강은 어땠을까?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정말 잘한 것이 한 개가 딱 있는데요. 그것은 독서 습관이었습니다. 독서 습관. 예, 마차 안에서도 늘 책과 가까이 했다. 덜컹덜컹하는 마차 속에서도 책을 봤다. 예. 자, 옆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독서 습관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싶어요. 몸이 통통해요, 날씬해요. 통통. 예, 오동통하죠. 예, 그걸 보면 대식가입니다. 대식가. 예. 통통한 것이 베둘레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언제부터냐 하면 자기가 통령 칭호를 스스로 이렇게 대관식을 했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왕관을 쓰고 제일 통령이 되었는데요. 되고 나서부터는 게을러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평소에는 원정부대, 이 전쟁터로 다녔기 때문에 식습관이 어떠했느냐 하면 빨리 먹었을까요? 천천히 먹었을까요? 빨리.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 5분에서 7분 정도였습니다. 5분에서 7분. 예. 예, 이러면 비만 속도는 6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현대의학에서 증명을 해보니까 10분 이내에 밥을 먹는 사람은 30분 더 걸려서 먹는 사람보다 비만 확률이 6배가 높다.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근데 이제 식습관은 아주 소박한 음식을 잘 먹었어요. 감자튀김, 치즈 뭐 이런 것들, 단 것은 싫어했어요. 예. 자,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승마를 좋아했는데 과격하게 운동을 했어요. 자, 운동은 지나치면 몸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예, 엄청 나빠요. 예, 빨리 먹고 과격한 운동을 해서 몸이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자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식물이 되었소. 이제 사는 게 아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던 바로 옆에 보좌관, 비서겠죠. 비서가 하는 얘기가 마치 걷는 모습이 펭귄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비대했을까요? 그죠? 자, 시체를 부검하고 내장을 봤더니 비계가 하도 많아가지고 엄청난 양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급하게 빨리 먹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격한 운동을 한다입니다. 예, 이런 식습관을 가졌지만 이 대식가였어요. 또 많이 먹는, 짧은 시간에 많이 먹는. 예, 그래서 A는 수없이 많다고 그랬고요. 자, 질병은 몇 가지나 알았을까요? 예, 비만이 오면 모든 합병증이 다 나타나죠. 예, 한쪽 편두통, 예, 기침, 예, 호흡기 질환, 예, 뭐 기타 등등, 발열, 열이 자주 나는. 예. 그런데 당뇨나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걸 알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만이 부른 모든 합병 증세를 다 가지게 되었다. 다만 성인병은 오지 않았다. 왜요? 나이 52에 죽었거든요. 그죠? 이 성인병이 올라하는 차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인병이 올지 말지 이거는 뒤의 문제이고 어쨌든 그런 이제 대사성 질환은 앓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앓은 병이 하나 있는데 피부병이었습니다. 가려움증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부하가 때를 밀어줄 때는 쇳덩어리도 좋으니까 벅벅 밀어라 이렇게 항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야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온욕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서 잠을 잘 만큼 즐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잘한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네요. 예, 온열 속에 1시간 이상 있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있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1시간 이상 온열에 모가지만 탁 내놓고 있으면 아주 나쁩니다. 왜요? 우리 땀 속에는 뭐가 나가요? 나트륨만 나가는 게 아니죠. 칼슘, 칼륨, 기타 등등 그냥 쑥쑥 빠져나갑니다. 예, 그것을 물을 더 마시거나 이렇게 잘 하면 좋은데 이 친구는 와인을 좋아했어요. 물보다는 와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지속되었고 아무리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어도 좋은 건강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폴레옹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피부병이 평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기침, 감기, 호흡기 질환을 평생을 알았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게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상체질로 볼 때
이 폐는 너무 나쁘고 술은 계속 좋아하기만 되어도 괜찮았으니까 태어민. 태음인입니다. 예, 태음인이에요. 이때 태음인인 걸 이 친구가 알았으면 좀 조심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위장병을 비롯해서 위장병은 왜 생겼어요? 대식가에다 빨리 먹는 데다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은 몇 시간 잤을까요, 이 친구가? 4시간. 4시간. 예, 많은 기록에 의하면 2시간에서 3시간을 잤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만 자도 괜찮다. 어디에서? 모든 수험 학원에서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잠 안 자고 공부해도 괜찮다. 2시간에 3시간만 자도 괜찮다. 뭘 괜찮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옆에 보좌관이 하는 증언을 들어보면 5시간에서 6시간은 풍족히 잤다. 근데 못 잔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그것은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예, 놀랍지요. 예,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전시 중에도 자주 졸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뒷꼭지만 저도 그런데요. 뒷꼭지만 어디 딱 닿으면 코를 골고 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따뜻한 물에 온욕을 하면서도 자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 것을 총평균을 내보면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몸에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먹는 거. 또 하나는 과격한 운동하는 거. 또 하나는 많이 먹는 수면을 너무 못하는 거, 불면증. 이 3가지는 몸 건강에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런 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을까요? 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예, 왜요? 전시 중에 이겨야 하고 또 이기면은 그것을 다스려야 했죠. 예,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잠 부족, 예, 불면증이죠. 불면증.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을겠죠. 그다음에 빨리 먹는 거, 과격한 운동. 그래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나쁜 습관은 다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나쁘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위장질환도 참 많이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장소, 그날 나가는 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편을 먹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투력이 뭐 좋을 리가 없죠. 몸이 아픈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을 알았을까 다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묻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낙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면 희망을 가지고 하면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도 부하도 모든 정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통에서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를 만천하에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통령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참 잘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공화정,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정이 불안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만 되면 나는 모든 권력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모스크바에서 지고 세인트헬레나까지 섬까지 유배를 가고 갔다 와서 성공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가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로 프랑스가 전체를 지배하고 안정이 되었다면 권력에서 물러났을까? 아마도 물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한 점이 뭐냐 하면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행정을 비롯해서 모든 법을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다소 독재성이 강한 법으로 만들어지긴 해요. 독재, 전제하기에 좋은 법이 되긴 합니다만은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이 나폴레옹 법전. 이야, 정구칠 스님 대단합니다. 예, 박수부터 합니다. 박수. 예,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게 되죠. 자, 원래는 나폴레옹 법전은 아닌데 후대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나폴레옹 법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 나라 말로 하면 민법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법전입니다. 어쨌든 예, 이런 것은 내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한 모든 업적보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업적은 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할 정도로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유럽 전역에 퍼져서 모든 자국을 다스리는 기본 법을 만드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앓았던 병 생각나는 대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병이 앓았을까요? 피부병. 피부병. 또요? 비만. 불면증. 불면증 좋아요. 편두통. 비만증. 비만 좋아요. 위장병도 있겠죠. 위장병 맞아요. 예. 치질까지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말을 많이 타서 그런지 뭐 어쨌든 치질까지 있었고요. 발열이 굉장히 많았고 기침,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알았죠. 그래서 비만에서 오는 또는 체질에서 오는 각종 질병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51세 마지막 52세가 되면서 죽게 되었는데요. 독살이라는 설도 간간히 나옵니다. 근데 독살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펭귄처럼 걷는데 뭐 독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한번 보시죠. 이 통영이 처음 우측에 있는 모습을 보면 통영이 되자마자의 몸매입니다. 몸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점점 배가 배불뚝이가 되면서 이제 애인을 사귀는 장면이에요. 애인을 공공연하게 불러 들여 가지고 말입니다. 이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도 귀족 백작인지 귀족인지 남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또 그거 불러 들여 가지고 애인을 삼아 가지고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기도 놓고 뭐 이래요. 예. 이때는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령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귀족층들도 여성을 함부로 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을 한번 내보죠. 이제 건강에 관한 결론입니다. 나폴레옹을 보고 우리는 건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혹시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집일까요? 궁전. 나폴레옹을 위한 집. 자, 어떤 집? 나폴레옹 뭐? 나폴레옹 뭐? 네. 나폴레옹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세운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무슨 문이라 하죠? 개선문. 개선문 좋습니다. 개선문. 그렇듯이 자, 이 나폴레옹 사후에 이제 이런 집이 하나 생겼네요. 어떤 집일까요? 루브르 박물관은 가보셨을 테니까 여기는 안 가보셨죠, 그죠? 예. 이게 아마 그 코르시카 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태어난 곳. 예, 프랑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폴레옹 박물관, 나폴레옹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나폴레옹 가문은 코르시카 섬을 지배하는 귀족 출신입니다. 자, 현재 코르시카 섬에서 이 나폴레옹 가문은 행세를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한번 해보실까요? 있다. 있다. 있다 한 분. 또. 다른 분은 X가 더 많네요. 예, 그래서 우리 비움 캠프 오늘 건나시에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근데 실제로 코르시카 섬에는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고 아직도 나폴레옹 가문이 이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이 가문을 일으켜서 다시 고향 가서 사는데 거기 가문을 일으켜서 행정관처럼 구실을 하고 아주 귀족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나폴레옹의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을 때 어느 나라의 왕으로 가거라, 오스트리아 왕하거라, 네덜란드 왕하거라, 어디 왕하거라, 어디에 장관하거라 다 직위를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형제 자매들은 나폴레옹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을까요?입니다. 도왔다, O, 돕지 않았다, X. 자,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자, O, X. O. 끝까지 오. 끝까지 오. 예. 어느 한 놈도 돕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 잘했을 때는 전부 지 탓이고 조금 기울면은 전부 나폴레옹 탓으로 돌려가지고 나폴레옹은 완전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평생 내가 행복했을 때는 며칠이었을까요? 평생. 나는 평생 동안 행복한 적이 있는데 단 며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며칠 행복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열흘, 100일. 자, 한번 골라보시죠. 골라보세요. 3일. 예? 3일. 3일. 조금 더 쓰세요. 너무 일주일. 일주일. 예, 최소한 뭐 일주일, 열흘은 쓰셔야지. 3일이 도대체 뭡니까? 30일.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래도 뭐보다 잘했는지 아십니까? 예. 괴테보다 잘했어요. 이 괴테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괴테, 독일의 괴테와 동시대 사람이고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괜찮은 인간들에게 이 딸랑이 이 기념패를 줬어요. 기념, 이 목걸이. 지금 말하자면 군장이죠. 군장을 줬는데 이때 괴테하고도 친분이 있어가지고 괴테한테 훈장을 줬습니다. 예, 근데 괴테가 하는 말, 나는 평생 동안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시간은 단 모두 합쳐봐야 14시간이었다. 14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나폴레옹은 단지 6일밖에 없었다. 6일만 행복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들이 일시단결해서 정말로 도왔다면 어쩌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치부하기 바빴어요. 다른 나라 왕으로 보냈어도 치부하기 바빴고 호의호식하기 바빴고 사치하기 바빴고 전쟁에는 안중에도 없고 먹고 놀고 뇌물 받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나폴레옹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때 한때 딱 한때 언제일까요? 아마도 조세핀하고든지 아니면 두 번째 와이프 오스트리아 공주를 왕비로 맞이해서 첫 아이 나폴레옹 2세를 낳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 외에는 아마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불운의 영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유럽에서 근대와 현대를 통틀어 합쳐서 최고의 영웅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프랑스에서는 드골 대통령 아시죠? 드골. 예, 박정희 시대 때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의 정치 방법을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재건을 위해서 약간의 독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의 프랑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사회주의 국가 성분이 50% 이상 가미된 국가입니다. 예,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아마 유럽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영웅입니다. 예, 나폴레옹이 영웅인데 이 영웅 생활을 하면서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의 완전히 획기적인 천재, 기머거리. 나중에는 뭐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만은 베토벤이 이 개선을 하고 돌아온 이 나폴레옹에게 교향곡 하나를 선사하겠다 해서 제목을 보나파르트에게 헌정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곡을 썼어요. 곡을 썼는데 주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나폴레옹 제1 통령이 되다 왕정 복구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니 프랑스 대혁명으로 전부 공화정을 한다 해놓고 이 다시 나폴레옹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왕정으로 복구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악보의 첫 장을 왕창 찢어 내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향곡 5번을 주려고 하다가 3번이 되어버렸죠. 예, 이 3번의 제목이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게 뭘까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겁니다. 뭘까요? 영웅. 영웅입니다. 영웅. 예. 자, 오늘 우리 정구출 선생님은 뭐 성견지명이 있으세요. 그냥 척척척 삼척 박사입니다. 와, 대단하세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 알죠. 예,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은 분은 여기 한 분이 계시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웅 탄생, 노래 영웅 탄생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세핀하고 처음에 열애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가니까 식기 시작을 했어요.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이제 나폴레옹이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서서 둘이 취미가 맞지 않아요. 이 나폴레옹은 연극에 미친 사람인데 연극에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극하면 다 땡겨서 보는 그리고 왕궁 안에서 다 연극을 하게 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조세피는 오페라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어제 딴 데서는 낳았는데 왜 내한테 못 놓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직전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나 조세핀이 역시 호흡기 질환인가요? 이것으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정원에 장미꽃 종류만 25종류를 심어서 잘 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었을 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한 여인은 당신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제일 처음에 연상의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긴 했습니다만 가장 나폴레옹을 유혹할 줄 알고 나폴레옹을 애타게 만들 수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은 조세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애인과 두 번째 애첩, 두 번째 왕비도 그렇게 이 나폴레옹의 호감을 얻지는 못했다. 단지 2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2세를 사랑함에 있어서 두 번째 왕비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결론 다시 내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자, 이거 바꾸십시다. 오늘부터 스트레스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좋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좋다. 시작.
스트레스 받아도 좋다. 예, 스트레스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스트레스 아무것도 아니야. 시작. 스트레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그까지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그분의 이름은 임어금입니다. 예, 이분은 스트레스 받아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내일 스트레스는 내일 생각하고 오늘 스트레스는 없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삽시다가 정답입니다. 스트레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사입니다. 반사. 스트레스 오면 반사. 내한테 안 온다. 반사. 반사.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스트레스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내게 많은 생기를 북돋워 줍니다. 어떤 생기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깨어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영향을 발휘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나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 이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기만 하시면 역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분 대식가가 되지 말고 35분 소식가가 되자입니다. 자, 5분 대식가가 되지 말고 35분 소식가가 되자입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35분 동안 소식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읍시다. 대신에 1시간 뒤부터는 뭘 먹으면 좋습니까? 1시간 뒤부터는 뭘 먹을까요? 아니면 2시간 뒤도 괜찮아요? 물. 예, 물입니다. 물. 예, 오늘 뭐 정구철 선생님은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이 커피 쿠폰을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상식 아닙니까? 물. 맞아요. 예. 자, 그래서 밑에 5분과 30분 합쳐서 30분 소식을 해서 공복의 즐거움을 알면 모든 건강, 자연 건강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건강합시다. 예, 채소, 과일식에다가 물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합니다. 노래하고 춤추듯이 운동을 적당히 하면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는 없다 생각하시고 반사시키시고 웃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면 자연 건강이 나에게 저절로 따라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뭐 모든 행복이 내게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